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의 박사과정 김종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프라이버시 보호 장소 추천 시스템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장소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프라이버시적으로 안전하게 수집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한 다음 장소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연구 배경, 그리고 추천 시스템과 관련된 배양 지식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장소 추천 시스템인 스파이럴을 설명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성능 비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으로는 최근 위치 데이터, 그 중에서도 이동 경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에서는 티맵의 위치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여행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가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에어스페이스라는 현재 위치를 입력하면 시간대별로 다음에 방문할 장소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 경로 데이터를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이지만 시간에 따른 개인의 장소, 방문 장소와 위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 장소를 통해서 개인의 종교나 성적 취향, 의료 정보 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감염자의 경우 이동 동선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동 동선을 통해서 개인의 종교나 성적 취향이 드러난 사례가 있고요. 현재까지도 동선을 공개하는 걸 통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인해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기계학습 모델의 경우 정확한 학습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추천 시스템의 경우 개인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개인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인에 대해 오랫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그만큼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가 쉬워지게 되는데 현존하는 추천 시스템의 경우에는 원본 이동 경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앞의 예시와 같이 개인의 위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 정보를 프라이버시적으로 안전하게 수집하면서도 개인에게 적합한 다음 장소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천 시스템과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협업 필터링 기술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컨텐츠 기반 필터링 기술이 존재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협업 필터링 기술의 경우 취향이 비슷한 집단에서 누군가 선호한 아이템을 접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그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남자 유저와 여자 유저가 이제 서로 모두 동일한 기사를 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두 유저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 남성 유저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여성 유저가 그 기사를 읽지 않았다면은 그 해당 여자 유저도 그 기사를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접근 방법인 이제 컨텐츠 기반 필터링의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가 접한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해당 사용자에게 이제 추천해주는 방법인데요. 두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협업 필터링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든 간에 잘 동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비슷한 성향의 유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로 하게 되고 또한 충분히 데이터가 모이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제 추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컨텐츠 기반 필터링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이제 학습이 가능하고요. 새롭게 추가된 아이템에 대해서도 이제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제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제 추천해 주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장소 추천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협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하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추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자사의 추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사용하는 추천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알고리즘을 개발한 팀에게 이제 상금을 주는 대회를 열었었는데 해당 대회에서 이제 그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인 시네매치보다 이제 10% 향상된 추천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해서 이제 상금을 받은 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해당 팀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이 이제 행렬 분해라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하는 연구에서도 이제 이 행렬 분해를 사용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그 해당 대회에서 이제 대회를 위해서 제공한 데이터셋에서는 일부 사용자가 이제 재식별돼서 이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사례가 있었고 넷플릭스는 결국 그 해당 대회를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할 때도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된다는 과거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행렬 분해라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분해는 이제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관계를 잠재 행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잠재 행렬은 이제 사용자와 아이템의 특성을 적은 차원으로 압축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림에서는 이제 4명의 사용자가 있고 이제 4명의 아이템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총 16개의 관계가 이제 존재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용자와 아이템의 개수가 더 많아질수록 이제 고려해야 될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분석이 어려워지는데 행렬 분해 같은 경우 이렇게 사용자 잠재 행렬과 아이템 잠재 행렬. 근데 이 두 잠재 행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계를 가졌던 각 아이템 유저와 아이템이 서로 관계를 가졌던 차원보다 훨씬 적은 차원의 수로 압축을 해가지고 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행렬의 내적을 곱을 통해서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하는데 원래 행렬의 곱이 이 두 잠재 행렬의 곱처럼 나오도록 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이제 관계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실물이 있을 때 이를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몽타주를 그리는 과정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단순히 얼굴과 눈, 코, 입이 있어라고만 이 실물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런 실물에 대한 이제 상세한 특징을 이제 한 문장 설명에 포함하면은 뭐 예를 들어 얼굴과 눈, 코, 입이 있는데 사자와 닮았다 이런 식으로 한 줄 설명이 더 정확해질수록 이제 더 정확한 몽타주로 복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몰랐던 특징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입력 데이터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명시적 피드백 데이터가 있습니다. 명시적 피드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직접 특정 아이템에 대한 이제 선호도를 표현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영화 평점 같이 이렇게 직접 별점을 주거나 상품 구매에서 이렇게 별점을 주는 이런 식의 데이터를 명시적 피드백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데이터로는 이제 암묵적 피드백 데이터가 있는데요. 암묵적 피드백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사용자가 특정한 아이템에 대한 행동을 표현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재생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그 본 어떤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이제 취향을 파악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이렇게 지도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제 방문한 장소를 통해서 장소에 대한 취향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화 평점 데이터, 그러니까 영화 아이디와 무비 아이디 그리고 레이팅, 이거 이제 그 레이팅을 매긴 시간 이렇게 구성된 영화 평점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각 영화 아이디와 해당 영화에 대한 평점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암묵적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 경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각 사용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한 아이디를 매겨서 특정 장소에 방문했는지 여부를 통해 예를 들어서 방문을 했으면은 1, 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0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제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예시와 같이 벡터로 표현한 뭐 이동 경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행렬 분해를 사용해서 간단한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각 사용자들로부터 방문하는 장소를
이렇게 1로 체크한 벡터를 수집해서 사용자 장소 행렬을 만듭니다. 이 행렬을 이제 사용자 잠재 행렬과 장소 잠정 행렬로 분해하여 사용자가 이제 방문하지 않은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추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서버라면은, 그리고 이제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자들로부터 모은 이 피드백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동 경로를 복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위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라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데이터 소유자가 직접 데이터를 어떤 적절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변조를 한 후에 이제 데이터 수집가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 가능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가는 그 변조된 데이터에서 특정 확률 이상으로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수의 사용자들로부터 모은 이제 변조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통계 분석은 가능한데요. 이런 주로 이제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임의와 응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와 응답 방법은 어떤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답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뭐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서 질문으로 이제 당신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대해서는 네라고 답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프라이버시적으로 이제 위험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동전을 던지게 해서 앞면이 나온 경우에는 무조건 네라고 답하게 하고, 반대로 이제 뒷면이 나온 경우에는 원래 답을 하게 하면은 네라는 답이 서버에서 네라는 답을 받았을 때 그 답이 동전이 앞면이 나와서 네라고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이제 뒷면이 나왔는데 원래 대답이 네라서 네라고 답한 건지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이제 Successive Point of Interest Recommendation with Local Differential Privacy, 즉 이제 스파이럴 이제 시스템은 이러한 임의와 응답을 행렬 분해하는 과정에 적용을 해서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프라이버시적으로 안전하게 수집하면서도 다음 방문 장소를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음 장부터 이제 스파이럴의 이제 각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적의 다음 방문 장소 추천을 위해서 이제 스파이럴은 이제 암묵적 피드백 데이터인 이제 이동 경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이동 경로 데이터에서 특징을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스파이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경로 데이터에서 이동 패턴과 방문 횟수를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방문 장소와 다음 방문 장소의 이제 관계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용자는 이제 해당 여러 이제 이동 패턴 중에 단 하나의 이동 패턴만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해당 추출된 이동 패턴만 1로 설정된 이제 벡터를 생성을 하고요. 나머지 방문 횟수의 경우에는 그 학습 과정에서 이제 사용을 해서 현재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용자의 이제 위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동 패턴에 이제 임의와 응답을 적용하여 이제 변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조된 이동 패턴을 이제 서버에 전달하게 되므로 서버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이제 알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버에서 이렇게 변조된 이동 패턴을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집계를 해서 각 이동 패턴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를 통해서 장소와 장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스파이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 횟수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정규화하여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원래 값 그대로 쓰지 않고 이제 정규화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동 패턴 발생 횟수가
이 추천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수에 따라서 이제 비례하게 커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정확한 이제 이동 성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로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운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 사용자와 서버는 이제 자신의 잠재 행렬을 임의의 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한 후에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용자 잠재 행렬과 잠소 잠재 행렬의 곱이 원래 각 사용자의 장소 방문 횟수와 이제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장소 잠재 행렬들의 곱이 아까 앞에서 구축했던 장소 행렬과 비슷해지게끔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 예시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 학습 과정에서도 이제 역으로 사용자의 장소 방문 횟수를 이제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를 만족하도록 적절히 변조를 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학습된 사용자 잠재 행렬과 장소 잠재 행렬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 방문 장소를 추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현재 장소가 P1이라고 하고 P1이라 했을 때 다음 장소 P2에 대한 선호도는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자 잠재 행렬과 장소 잠재 행렬에서 장소 P2에 대한 벡터를 이제 내적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장소 P2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선호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사용자의 장소가 P1이고 P1에서 이제 P2로 이동을 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이동 경향성을 나타내는 선호도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P1의 벡터와 이제 P2에 대한 벡터를 이제 내적을 해서 P1에서 P2로 이동하는 이동 성향에 대한 이제 선호도를 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선호도의 합을 통해서 이제 최종 선호도를 이제 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계산된 이제 선호를 통해서 상위 K개의 장소를 이제 사용자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파이럴의 성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에서는 이제 고알라 체크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고알라 체크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사용자 아이디와 체크인 시간, 그리고 위 경도, 그 다음에 장소 아이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실험에서는 이제 이 중에 사용자 아이디와 장소 아이디만 따로 뽑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추출한 데이터셋에서 총 사용자 수는 9,617명이 있었고, 총 장소의 수는 585개, 그리고 사용자당 체크인 수는 총 20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학습에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 체크인을 제외한 19개의 체크인만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사용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히트 레이시오라고 해서 히트 레이시오는 이제 추천한 상위 K개의 장소 중에 실제 다음 방문 장소가 포함되는 사용자의 이제 비율을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민 레시프로컬 랭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위 K개의 장소 중에 실제 방문한 장소가 몇 위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추천한 장소의 이제 퀄리티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추천한 3개의 장소 중에 실제 다음에 방문한 장소가 2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 레시프로컬 랭크는 이제 2분의 1, 그러니까 장소의 역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이 커질수록 이제 더 정확하게 추천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민 레시프로컬 랭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한 레시프로컬 랭크 값의 평균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능 비교에는 크게 두 가지 기법과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베이스라인 기법은 이제 장소의 방문 횟수만 이용을 해서 사용자와 장소의 행렬을 구성을 한 다음에 행렬 분해를 해서 이제 상위 K개의 장소를 추천하는 방법이고, 스파이럴 MP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동 경로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해서 스파이럴에서 어떠한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 패턴을 이용한 스파이럴이 베이스라인 기법보다 훨씬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스파이럴 MP와 이제 스파이럴을 비교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조치한 어떤 변조한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스파이럴이 매우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장소 추천 시스템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